2026학년도 대학 정시, 정말 대격변이라는 말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해였죠. 뭐 의대 증원 논란이다, 역대급 불수능이다, 진짜 아무도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혼돈의 입시판, 지금부터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의대 불패 신화는 끝났을까? 몇 년 동안, 아니 거의 10년 넘게 대한민국 입시의 정점에 있었잖아요. 이 의대 불패라는 말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끝난 걸까요? 데이터는요, 아주 흥미로운,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의대 쏠림 현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들이 정말 머리를 잘 썼다는 거. 세 번째는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벌인 눈치 싸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다 보고 나서 2027학년도에는 뭘 준비해야 할지. 여기까지 쭉 훑어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의대 쏠림의 균열. 정말 영원할 것만 같았잖아요, 이 의대 열풍. 그런데 여기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게 포착됐습니다. 다들 의대 할 때 데이터는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진짜 재밌습니다. 의대, 약대, 수의대, 치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상위권 의학학 계열 경쟁률이 전부 다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의대 증원한다고 했다가 이게 좀 불투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러다 합격선이 오히려 더 오르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막 무리하게 상향 지원하기보다는 일단 안전하게 가자, 이런 분위기가 확 퍼진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다들 떨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정말 딱 한 군데만 경쟁률이 오른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한의대입니다. 아니, 다른 데는 다 주춤했는데 왜 한의대만 혼자 치고 올라갔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풍선 효과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의대나 치대 같은 곳은 보통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그리고 과탐을 필수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연계 학생들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부 한의대는 인문계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탐고를 선택한 최상위권 학생들, 이른바 사탐런이라고 하죠. 이 학생들이 의학학 계열 중에 내가 쓸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네? 하면서 한의대로 우르르 몰려간 겁니다. 한쪽을 누르니까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대학들의 아주 영리한 입시 전략입니다. 사실 이번 입시는요, 학생들끼리만 싸운 게 아니었어요. 학생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려고 대학들끼리 벌인 머리 싸움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이걸 보면 결과가 그냥 한눈에 딱 보입니다. 바로 모집군을 옮기는 전략이었는데요. 자, 서강대를 보세요. 상위권 학생들이 사실 마땅히 쓸 데가 없던 다군이라는 곳에다가 새로운 학과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지원자들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경쟁률이 폭발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고려대는요, 작년에 인기가 엄청 좋았던 다군 모집을 올해는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원자가 확 줄어버리는 좀 뼈아픈 결과를 맞았죠. 그러니까 이 모집군 전략 하나가 두 대학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은 셈입니다. 특히 서강대가 쓴 이 전략은 진짜 신의 한 수라고 불릴만 해요. 이게 뭐냐면요, 학생 한 명의 점수를 두 가지 버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는 국어 점수를 더 쳐주는 버전, 다른 하나는 수학 점수를 더 쳐주는 버전. 그리고 이 둘 중에 학생한테 더 유리한 점수로 알아서 자동으로 적용을 해주는 거죠. 건국대도 비슷한 걸 했거든요. 결과요? 서강대 지원자 수가 무려 20.1%나 늘었습니다. 엄청나죠? 어느 입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특정 과목 하나를 완전히 망쳐버린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서강대랑 건국대의 이 방식은 정말 유일한 동아줄 같았을 거다. 딱 이 말 그대로예요. 안 그래도 불수능이었는데 과목 하나 때문에 재수해야 하나 고민하던 실력 있는 학생들을 괜찮아 이리 와 하고 다 끌어안아준 거죠. 정말 파격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학생들 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세 번째 파트, 바로 수험생들의 마지막 눈치 게임입니다. 원서 접수 마감 버튼을 누르기 그 직전까지. 정말 피를 말리는 심리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도넛 차트 좀 보세요. 전체 지원자 중에 52.5%,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언제 원서를 썼냐? 실시간 경쟁률 발표가 딱 멈추는
그 깜깜이 시간 직전에 다 몰아서 쓴 거예요. 마지막까지 계속 눈치만 보다가 저기 경쟁률 낮네? 하는 곳으로 막판에 비 오듯이 우르르 몰려가는 거, 이걸 소나기 지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올해 유독 심했다는 거죠. 그 결과는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한양대 영어교육과 마감 직전까지 경쟁률이 0.25대 1이었어요. 이러다 사람 다 못 채우겠다 싶었는데 웬걸요? 최종 경쟁률은 10.5대 1이었습니다. 완전히 미친 듯이 뛴 거죠. 고려대 일어일문학과도 마찬가지예요. 0.33대 1에서 최종 5.78대 1로 마감됐습니다. 진짜 그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천국이랑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치열한 눈치 게임 속에서도 정말 아무도 단 한 명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곳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상지대학교 한의학과의 한 전형이었습니다. 최종 지원자 수 0명. 네, 맞아요. 0명이요. 2명을 뽑는데 지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걸 입시용어로 펑크해라고 하거든요. 이건 그냥 펑크가 아니라 역대급 대형 펑크가 터인 겁니다. 아니, 한의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까다로운 지원 자격 때문이었습니다. 자, 조건이 두 개였어요. 첫째, 강원도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와야 한다. 이게 지역인재 조건. 그리고 둘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어야 한다. 이게 기회균형 조건. 문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지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엄청난 필터 두 개를 모두 통과하는 학생이 강원도 전체에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모든 현상들, 이걸 바탕으로 2027학년도를 준비하는 분들은 대체 뭘 생각해야 할까요? 제가 딱 3가지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묻지마 의대, 무조건 의대, 이런 시대는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대학 이름값만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득, 그러니까 실리가 훨씬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졸업하면 바로 취업이 보장되는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계약과학과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새로운 최상위권의 성지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한양대 반도체 공학과 경쟁률이 11.8대 1이었는데 같은 학교 의예과는 4.43대 1이었어요. 그냥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 아니죠. 두 번째 핵심입니다. 이제는 대학의 전략을 나의 전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작년에 합격 점수 몇 점이었지? 이것만 찾아보는 시대는 끝났어요. 서강대나 건국대처럼 나한테 유리하게 점수 계산해주는 곳은 없는지, 또 고려대처럼 모집군을 바꿔서 변수가 생기는 곳은 어딘지, 이렇게 대학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꼼꼼하게 분석해야 나한테 딱 맞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입시라는 게임은요, 진짜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마감 직전에 벌어지는 소나기 지원, 깜깜이 지원, 이거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경쟁률 낮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몇 시간을 어떻게 버틸지, 만약을 대비한 플랜 B, 플랜 C는 뭔지, 이런 유연한 계획을 반드시 꼭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정신없이 바뀌는 입시판에서 최고의 전략은 뭘까요? 그냥 남들 다 가는 안전한 길을 따라가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위험하더라도 아무도 보지 못한 나만의 숨겨진 길을 찾아내는 걸까요? 아마 2027학년도 입시에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한 자기만의 답을 가진 학생일 겁니다.